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진실만을 전해드리는 빵식이TV.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이 많은 힘이 됩니다. 또한 멤버십 정기 가입과 영상 아래에 환호 버튼을 누르셔서 저를 도와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멤버십 가입은 영상 아래에 가입 버튼을 누르셔서 진행하시되, 모르시면 가까운 핸드폰 매장을 가시면 바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항상 진실된 방송을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지까지 문재인이 저렇게 잘못한 거 누가 모르냐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길바닥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투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 말이 틀리다면 내각제 반대를 해보세요. 내가 엎드려 기면서 사과할 테니까. 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자, 오늘 코로나 1일 확진자는 395명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여러분, 지난 17일 국민의힘당의 김기현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는데요. 이날 발언이 입소문을 타고 동영상 조회수가 무려 100만을 넘겼다고 합니다. 자, 무슨 발언을 했길래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나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를 예전에는 울산시장 할 때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시정도 잘하고 전국 1위까지 만들고 그랬는데, 이 원내대표 바로 직전에 이 초선 의원들 50여 명의 초선 의원들이 이제 고려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납작 기어가지고 내각제에 찬성을 하고 앞제비가 되는 걸 보고 그때부터 정내미가 뚝 떨어졌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표 연설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속 시원한 사이다 발언이다, 이럽니다. 자,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공정과 민생을 키워드로 한 약 한 50분간의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이 집권 4년 실정을 분야별로 조목조목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자, 문재인 정부는 경제 위기를 모두 코로나 탓으로 돌리지만 소득주도 성장이 경제 폭망의 시작이었다. 정부의 25번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지옥을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일자리와 집을 빼앗았다. 일자리 상황판은 어디로 갔나? 낙제생이 성적표 숨긴다고 모범생이 되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68년간 쌓인 국가 채무가 660조인데 현 정부 출범 이후 4년 동안 무려 410조가 더 늘어났다. 저녁밥이 있는 삶을 먼저 챙겨야 한다. 이런 발언입니다. 그러면 집회를 할 수 있게끔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부터 시정을 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원하는 걸 왜 안 합니까? 시장 되면 땡이야? 당은 뭐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원하는 걸 해야지. 저는 잘못한 거 누가 몰라? 자, 물론 김기현 원내대표 발언대로 하나 틀린 거 없이 다 맞습니다. 근데 국민도 다 알아요, 이거. 저도 할 수 있어요. 더 할 수도 있죠. 자, 한마디로 알면서 그따구니?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저는. 아니, 문재인의 저런 잘못들을 누가 몰라서 저거를 복습 차원에서 발언하는 거예요? 사람이 몰라서 못하는 거하고요, 알면서 안 하는 거하고는 180도 틀린 겁니다. 작년 4.15 총선 때도 보셨다시피 당시 미래통합당에서 투쟁이라도 한번 했습니까? 안 했죠. 머리 깎은 거? 그것도 어쩔 수 없이 한 거 아닙니까? 나이 지극하신 이 보수 애국 시민분들이 하루도 빼먹지 않고 더우나 추우나 길거리에서 투쟁을 한 결과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30% 이상 올라갔습니다. 총선 직전에. 그런데 당대표라는 황교안이 느닷없이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문재인과 영수회담을 제안했다가 창피하게 거절당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총선에 승리해가지고 개헌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김무성이 민주노총과 정의당 등과 손잡고 이 좌익들과 총선과 함께 100만 명의 국민 발안제를 원포인트로 개헌 추진했다가 무산이 되고 지들이 투쟁 한 번 안 하고 감나무에 입만 벌리고 있다가 총선에서 대패를 하고 그 패배 원인을 보수 유튜브에게 떠넘기는 그 김무성을 보고 제가 무슨 저런 것들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당론이 그때부터 이원 집정 무죄예요. 지금까지도. 자, 당시에도 문재인이 미래통합당과 내각제 개헌을 하려고 했다가 보란 듯이 배신을 때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팽을 당한 것도 미래통합당, 현재 국민의힘당 의원들이었어요. 자, 부정선거로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더운데도 돌아다니시면서 증거도 확보하고
아니 국민들이 월급도 주고 의정활동도 국민들이에요. 그런데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저것들은요. 자, 지금도 여야가 합동으로 내각제 개헌을 하려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습니다. 개헌이라는 것은요, 제1야당에서 반대를 하면 못해요. 그렇다면 대다수의 국민들, 특히 보수 애국 시민들이 거의 다가 내각제 반대를 하고 있다면 당연히 보수의 정당인 국민의힘당은 강력하게 국민의힘을 받들어서 개헌을 반대하고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그런 투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입으로만 하는 거 누가 못해요. 그리고 정상적이라면 차기 대권 후보들도 당연히 내각제 개헌을 반대해야 되는 겁니다. 여지까지 역대 정권들 개헌 추진했을 때 차기 대권 후보들이 당연히 반대하죠. 차기 대권 후보들이 껍데기 대통령 하려고 아무짝에 소용도 없는 거 그거 하려고 합니까? 그거 당연히 반대를 하죠. 그것 때문에 다 무산이 되는 겁니다. 야당의 반대와 더불어서. 근데 이것들은 지금 나온 차기 대권 후보들 중에 누구 하나 내각제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제1야당의 보수당이라는 것들은 당론이 이원 집정부제예요. 참나. 나라가 또 국민이 어떻게 되든지 그냥 내 밥그릇만 챙길란다. 이런 식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김기현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법치주의는 이미 붕괴됐다.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 재심하겠다라고 한다. 지난 6월 4일 검찰 인사를 봐라. 권력에 충성하는 검사는 영전하고 법에 충성하는 검사는 좌천당했다. 그러면서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영전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이게 제대로 된 인사냐?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또한 공수처의 윤석열의 수사에 대해서 야권 수사하려고 밀어붙인 공수처에 딱 맞는 짓. 말로는 공수처라고 하지만 사실은 야권 수사하는 야수처. 난 진짜 말하기가 싫으네요. 책 읽니? 여지까지 문재인이 저렇게 잘못한 거 누가 모르냐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길바닥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투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이 입으로만 저렇게 하는 거는 누가 못합니까? 여러분 다 좋은데요. 이 문재인이 이런 짓을 하는 걸 다 알잖아요. 김기현 원내대표 말처럼 저렇게 헤아릴 수 없는 무수한 그런 짓을 문재인이 해왔고 그걸 비판한다면 말로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각제 반대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내각제를 저들과 함께 추진하고 밀어붙이면서 특히 김기현은 초선들에게 납작 기면서 내각제를 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반대 한번 해봐. 내 말이 틀리면. 나는 내각제 반대합니다 해보라고. 그렇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말로 국민들을 조롱하고 있는 거하고 뭐가 틀립니까? 가지고 놀고 있는 거죠 지금. 진정으로 보수의 국민들의 염원을 받들어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규탄할 거면요 저런 식으로 하나만한 그런 말보다 내각제 반대를 외치면 끝이에요. 그냥 그 한마디에 하나만한 말로 싸우는 척하느냐 왜 이 말입니다. 저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는 것은요 또 이 머릿속에는 온갖 내각제를 추진하고 밀어붙이면서 이 입으로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척 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문재인은 내각제를 통해서 지금까지 지은 죄들을 다 묻고 평생 호의호식하면서 감옥 안 가고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이 좋아하는 내각제를 야당에서 김기현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입으로만 나 의정활동하고 있어. 비판하고 있어. 비판하는 척하고 있어. 나 잘하고 있죠? 국민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저자가 지금. 내 말이 틀리다면 내각제 반대를 해보세요. 내가 엎드려 기면서 사과할 테니까. 내각제 반대 안 해. 그건 뭐야? 문재인이 좋아하는 짓을 하면서 속으로는 말로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말로만 비판하는 척하는 거예요, 저게. 정말 분노를 금치 못하겠고요. 국민을 도대체 뭘로 보고 저런 장난질을 하는지 여러분들은 김기현 사무실에 전화하셔서 너 지금 장난치냐라고 따져 물어야 됩니다. 그냥 두면 안 돼요, 저런 인간. 그래야지 앞으로 내각제 발언도 못하고 국민이 무서운 걸 알지. 가만히 있으니까 저게 백주 대낮부터 기어나갖고 저런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쌍팔년도 국민 수준으로 알고 초딩 수준의 정치로 국민들을 조롱하는 저 김기현을 가만두면 되겠습니까? 아예 말을 하지 말던가. 여러분 저도 정신이 아주 어떻게 되겠습니다.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하루하루 정말로 힘듭니다. 적들과 싸워도 힘들 판에 아군이라는 것들이 적과 내통을 하고 저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잘하고 있는 사람을 또 말이 되는 소리 하는데 괜히 비판을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중학생들에게 이런 걸 설명하고 물어봐도 저렇게는 안 해요. 저걸 반대를 하죠.
도대체 국민을 뭘로 보고 저딴 짓을 지속적으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요, 상식적으로 아이를 키울 때도 정말 사랑하지만 잘못 길로 가는데 잘한다고 하지 않는 것처럼 마음이 아프지만 잘못된 길을 가면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옳은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저들은 이미 그런 수준을 넘었더라고 판단된 정도로 완전히 좌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이제는 자기들을 밀어주고 응원해준 보수 애국 시민들까지 저런 식으로 새 취업바닥으로 장난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보수의 프라이드를 지키면서 끝까지 투쟁을 해서 무너져가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서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것들 위해서 바둑을 두고 있는 수준의 국민들을 알고 저러는 건지 모르고 저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마디 하면 우리가 10마디를 알아먹는 사람들인데 백주 대낮부터 저런 짓거리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할 때는요, 저런 식으로 보수가 보수의 가치를 내팽개쳐버리고 자신들 밥그릇만 한번 챙겨보겠다, 나만 살아보겠다라고 투쟁도 안 하고 적들과 내통 또는 타협을 하면서 나라가 무너지는 법입니다. 역사는 거짓말을 치지 않아요. 아차하는 순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국가와 국민의 해가 되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엄벌에 처해서 이 나라를 꼭 지켜내야겠습니다. 저는 현명하신 여러분들을 믿고 가겠습니다. 언제까지? 이 생명 다할 때까지. 감사합니다.